네, 안녕하십니까. 영어영역의 위드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방금 옆 교실에서 수업을 하다 와가지고 얼굴이 제가 많이 터질 것 같은데 좀 감안해 주시고, 제가 15분 정도 시간을 받았거든요. 15분 동안에 조금 짧게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고, 조금 디테일한 부분은 저희가 또 이제 12월 20일 날 또 만나잖아요. 그때 조금 더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울외고 영어는 다른 일반계 고등학교랑 어떻게 다를까라고 하는 설명을 좀 드리고, 그래서 전 어떻게 가르칠 건가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 이제 다른 사진이지만 제가 재정반 가르치면서 1년 동안 애들 살 이렇게 찌잖아요. 같이 쪘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다이어트로 돌아가고 있는데, 작년 사진입니다. 저렇게 돌아올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지금 현재 대치명의 중계 캠퍼스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신촌, 일산, 부천 메가스터디의 재종반 가르치고 있어서, 그 아침과 오후에는 제주종업반 수업을 하고 있고, 오후에는 이제 여기 와서 한영대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작년도까지 강남 메가스터디에 있다가 이제 올해 강남 메가스터디가 없어지면서 돌게 됐어요. 네, 시스템이 좀 달라졌고, 저는 국립고등학교 4학년에 대학교 4학년 때 공부를 띡 하다 갑자기 합격을 해가지고 그래서 선생님을 10년 동안 하다가 이제 정말 너무 힘들다 이래서 나왔는데, 조금 특이한 이력을 보시면 저는 이제 학교 교사하면서 전국연합 학력평가 검토위원으로 이제 여러 번 참여했었고, 그래서 이제 수능이 어떻게 나오는지, 학력평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거 좀 알고 있는 교사였고요. 그 다음에 그 대기업 아까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어디가라고 아시나요? 혹시? 거기서 이제 온라인 상담 교사로 한 2년 넘게 이제 하다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영어적인 측면이나 혹은 뭐 생기부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고루할 수 있고, 학교가 어떤 분위기인지, 우리 아이들이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말할 수 있는 강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요걸 쓸까 말까 하다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이제 어떤 이제 설명회를 하든 간에 키워드를 좀 놓고 설명하는 강사인데, 저는 이제 서울외고 지원자 학부모님들에게 어떤 말로 시작할까 고민을 하다가 선정, or 희생이라고 하는 게 저는 딱 떠올랐어요. 영어에 한정됩니다. 지금 학생들하고 막 가르쳐 봤을 때 학생들이 어떤 얘기를 좀 많이 하냐면, 선생님 걔는 영어를 원래 잘해요. 선생님 걔는 어디 살고 왔고요. 저는 안 살고 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영어과가 이제 없어졌긴 했지만, 그 비영어과 친구들의 시험 자체가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어렵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다 지금 자제분들이 영어를 어느 정도 하고, 그죠? 좀 이렇게 있으니까 서울외고 가는 거지, 정말 일반계 고등학교 수준의 영어를 가지고 서울외고를 지원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등급을 이렇게 아름답게 나누기 위해서 시험이 어렵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 되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얘들아 화이팅 해가지고 우리가 선점하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도 이미 꺾이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너무 잘하는 애가 있어서. 그럼 저는 영어는 그냥 평타만 치고 다른 과목으로 내신을 좀 따보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 자체를 좀 갖지 않게끔, 그러니까 서울외고가 시작하기 전에 영어를 조금 올려놓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깨지지 않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자제분들이 뭐 스페인어과를 가든 뭐 중국어를 가든 간에 했을 때, 해당 가가지고 과목을 이제 배우실 때 내가 지금 말을 못하는데 라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냐면 너도 나도 다 그 제2외고는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근데 영어 시험에서 내가 딱 첫 시험을 봤는데 3, 40점 맞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3, 40점이야? 나옵니다. 평균이 거의 한 50대 후반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3, 40점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랬을 때 처음 딱 맞았을 때 그 갭이 엄청 컸거든요. 제가 상담했을 때 친구들이. 그래서 그거를 좀 줄여서 가는 게 저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고요. 중학교 때와 다르겠죠. 근데 막연하게 어떻게 다를까가 아니라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다릅니다.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와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에 갔을 때 이 등급을 내가 서울외고에서 이렇게 맞으면 대학이 어디까지 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맞아요, 현실적으로. 저도 이제 대학교 끼고 연수를 다니고 뭐 하고 했을 때 입학 사정관님들도 말해요. 이거 띡 보자마자 자사고군 알 수 있대요. 뭐로 알 수 있을까요? 과목 선택. 그렇죠? 아니 어떻게 심한 무슨 언어를 지금 배우고 와? 이러면 다 플러스 점수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올해 이제 뭐 다른 이제 선생님들 얘기 입장이 있겠지만 5등급제로 바뀌면서 또 차이점이 생기는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 차차 들으실 거니까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시 정시, 이제 제가 재종반에 있기 때문에 뭐 고향
너무 재미있겠네요. 고땡외고, 대땡외고, 그죠? 그 다음에 강남에 갔을 때는 뭐 상상고 되게 많이 왔었어요, 친구들이. 근데 그 친구들 정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미 내신을 접었어서. 아무리 해봐도 자기가 3, 4등급도 안 나오더래요. 그냥 걔네들은 다 접었대요. 2학년 중간부터. 그래서 재수한 친구들 많이 있었고요.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그 고1 들어가기 전에 조금 만들어 놓고 가면 조금 선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외고는 평균 만약에 1단계 고등학교 친구들이 갈 수 있는 것보다는 한 단계 혹은 두 단계 높게 갈 수 있어요. 근데 5등급제로 바뀐 상황에서 몇 등급까지 받아야 될까요? 2등급 정도 받으셔야 돼요.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아, 평균 1단계 고등학교에서 한 3, 4등급 맞은 친구들이 어느 정도 가더라. 근데 외고의 3, 4등급은 그래도 중경외신을 뚫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거는 9등급제까지 가능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 밑에 보시면 9등급제로 했을 때 현재 이제 서울외고 1학년 학생들이 242명입니다. 숫자가 약해서요. 그랬을 때 4등급, 9등급을 했을 때 4등급까지 결국 그 학생 수가 96등이었거든요. 그럼 그 정도까지 하면 얼추 갔었어요. 근데 그게 5등급제로 바뀌면서 2등급까지 학생들이 34%고 그 학생들의 숫자가 82등이거든요. 그거는 맞춰주셔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아이들이 무슨 얘기냐면 저 상등급이에요 이렇게. 전 속을 막 썩어 들어가는데 저는 3등급입니다. 그래 그럼 1등급 힘들더라도 2등급까지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머님들 아버님들도 이제 어디 외고를 지원하시든 혹은 일반 예고를 가시든 간에 좀 2등급 위는 맞아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참 이제 안타까운 학년이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바뀌는 요 시즌은 전년도하고 이 갭이 바로 1년도 안 되기 때문에 평가자들이 이거 3등급인가? 4등급이었나? 2등급이나 이렇게 혼돈이 분명히 있을 거라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교수님들, 이전 하정관들이 계속 10몇 년 넘게 9등급제로 봤으니까. 잔상효과라고 하죠. 근데 어쭈 뽑아놨는데 진짜 못하네? 그럼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요 학년 때부터는 완전 칼로 평가할 것 같다라고 들리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 2등급, 1등급 맞으면 너무 좋죠. 근데 2등급 정도 서울에서 맞아도 그래도 조금 이제 그 전년도에 3, 4등급 정도 갈 수 있는 대학은 무난히 갈 수 있지 않겠나. 그거 이제 좀 예측해 보겠습니다. 영어는 이제 바로 저번 달에 봤던 2학기 중간고사 갖고 왔거든요. 1학년. 요거는 뭐 학교 다 홈페이지 가면 나와 있는 건데 매년 부교재는 달라져요. 당연히 교과서 안 쓰겠죠. 학생들 잘하니까. 그런데 빠른 독해, 바른 독해 유형편이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되게 어려운 교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냥 무난한 걸로 들어보셨죠? 아, 저런 게 있더라. 되게 평이에요. 근데 시험 범위에 보시면 18지문이었거든요. 18지문. 비슷합니다. 18, 17, 20 다 비슷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들, 아버님 생각하시기에 18지문의 그 범위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엄청 적어요. 엄청 적습니다. 지금 요 옆에 있는 친구들은요,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모의고사 책으로 나와 있는 거 4회, 40지문. 그죠? 10개씩 4회 40지문. 교과서 2개. 그것도 엄청 범위가 넓어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되게 범위는 뭐예요? 낮습니다. 그러면 공부 좀 좀 이렇게 한다고 하는 친구들 생각했을 때 18지문 어떻게 할까요? 다 외우고겠죠. 그래서 저 18지문으로는 학생들을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 지문 3에서 50%를 냅니다. 그래서 그 중간고사 때 봤을 때 총 30문제 나왔는데 외고는 중간고사 때 서술형이 나오고 기말고사 때 안 나오거든요. 이거 이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그랬는데 25문제 객관식의 서술형 5문제에 18지문 다 나왔어요. 근데 그 18지문이 다음 슬라이스에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할 수 있는 유형으로. 만약에 18지문에 만약에 일치, 불일치, 혹은 뭐 주제 제목 찾기, 뭐 순서 찾기, 빈칸 추론 이런 거 하면 애들이 다 뭐 할까요? 체크하고 오죠. 너무 쉽다고. 그래서 어떻게 냈냐면 요렇게. 내부 지문은 어법, 영경풀이, 어휘로 다 그냥 쳤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너 어법 이거 내가 S 하나 빠진 거 못 봤지? 그럼 틀릴걸. 그리고 인 하나 안 쓴 거 어떻게 찾을까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이제 물어봤고요. 그 다음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올해는 약간 특정 연도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 그 시험지를 분석하니까 매년 조금 패턴이 바뀌는 것 같고 선생님들 입장에서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선생님들도 항상 외부 지문 내는데 이것저것 내시면 헷갈리니까 어떤 본인들만의 패턴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맞춰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다행히 외부 지문은 고등학교 2학년 좀 어려운 수준에서 고3 좀 쉬운 학력평가 혹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 보는 그 참고 교과서 있죠. 뭐 수특 라이트 이런 거 혹은 뭐 올림포스 이런 거 그런 거에 이제 변형해서 내시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그거는 대입하, 즉 주제, 제목, 요지, 목적, 빈칸, 추론 이런 거 나오고요. 간혹 어법 몇 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내부 지문 18문제를 다 외워도 학생들이 몇 문제 틀리고 와요. 왜냐면 시험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A에서부터 뭐 Z까지 어법상 틀린 것의 개수를 고르면 3개, 4개, 5, 6개. 저도 헷갈려요. 너무 쉽죠? 이 지문에서 밑줄 한 8개 깔아놓고 그 다음에 서술이 아니죠. 이 각각의 뜻을 영영풀을 다 바꾼 다음에 맞는 것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너 외우고 와도 시간 내에 못 풀걸 이라고 하는 게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학생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중간고사 때 학생들이 이렇게 해서 시험 좀 많이 못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2학기 때는 바뀌었어요. 2개를 골라볼까? 3개를 골라볼까? 이렇게. 그래서 조금 학생들의 성적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내년에 달라질지 모릅니다. 왜냐면 모집되는 학생들의 그 실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겠지만 내부 지문 18개는 너무 쉬워요. 그리고 너무 범위가 작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외우고 간들 다 못 풀고 와요. 왜냐면 어법이 하나씩 달라지기 때문에 혹은 명작을 하나하나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디테일적으로 설명을 좀 듣고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외고 정도 갔는데 그죠? 외고 정도 갔는데 독해 같은 거 풀만 하거든요. 근데 왜 틀려올까요? 문법이라기보다는 그 외고 가는 학생들의 영어 공부 스타일이 약간 초능력자예요. 초능력자. 그게 뭐죠? 어렸을 때 영유를 보내시든 뭐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를 하셨든지 간에 우리 학생들의 영어나 언어가 어떠했습니까? 공부할 때 즐거웠죠. 영어 쫙 읽고 이런 내용에서 와 역시 잘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영어는 for pleasure 뭐예요? 즐거우면서 공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나오는 지문을 쭉 한 번 읽고 2번 다 체크해요. 되게 많거든요. 그럼 선생님들은 그 머리 위에 있죠. 너 이거 2번에 이거 잘못 봤는데 3번인데 이렇게. 그래서 초능력자예요. A, B 딱 보고 A, B 플러스 팍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외부 지문에 대해서 고2, 고3 정도의 수준을 이제 올라갔을 때 일단 기본적인 거는 단어가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 단어 중요성 플러스 어디 부분을 좀 잘 봐야 하는지 혹은 어떻게 선생님들이 문제를 꽈내는지 그 요번에 수능 되게 어려웠던 거 들으셨죠? 지문은 그나마 조금 괜찮았거든요. 근데 재작년 9월 달부터 선택지가 막 이렇게 가는 걸 저렇게 바꿔놓고 막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런 것들 위주로 좀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요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다른 과목들이나 혹은 제2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가서부터 친구들이 같이 가도 되거든요. 근데 그 영어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 좀 하는데 라고 하면 그 너무 깨져요. 특히 여학생들 멘탈이 너무 깨집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친구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학교를 옮기고 싶어 하는 친구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겨울에 시간이 있을 때 영어는 어느 정도 올려놓고 3월 학평을 조금 기대해 보면서 올라가는 게 어떻겠나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가르칠 건가라고 하는 거 설명하면 일단 끝날 것 같은데 요거는 계략적인 거예요. 독해는 1학년들도 고2, 고3 정도의 수준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쭉 읽어가지고 2번이지라고 하는 거 한 문제, 1시간 동안 푸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저는 오전에 맨날 하는 짓이 재정반 애들하고 수능 문제풀이에요. 그거 이제 논리 독해를 가르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거 보고 좀 체크할까? 선택지 이렇게 지울까라고 하는 거 가르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서술형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중학교 때 정말 자잘자잘한 거 100개 다 배워봤자 고등학교 때 못 써먹어요. 왜냐면 고등학교에서는 잘 나오는 그 어법이 수능에 많이 나오는 거. 근데 그 수능에 많이 나오는 건 당연히 수능을 많이 접해본 강사 혹은 그 학교에 대해 좀 많이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조금 가르치는 걸로. 그래서 저는 이제 어법을 가르치는 그 최종 목표는 뭐냐면 밑줄 친 거 보고 이게 뭐예요? 라고 대답할 수 있게끔. 고3 같은 경우 친구들 재종반에 와서 ing라고 하는 거 제가 밑줄 그으면 이거 뭐야? 라고 하면 ing요 뭐예요? 자, 유징 밑줄 이거 뭘 물어보지? 유징 뭐 이럽니다.
당연히 유직 물어보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그랬을 때 이거 분사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는 것까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출제자가 나한테 뭘 물어보는지만 알면 어법은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거까지 저는 이제 겨울방학에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어휘 같은 경우에는 외고 어휘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영영풀이라고 하는 것도 시험에 나오고요. 근데 그 선생님들마다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필수 영단어는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들이 다 배우는 단어예요. 근데 그 고난이도 어휘라고 했을 때 진짜 한 번도 못 보는 단어? 저는 그거는 외울 필요 없다 생각해요. 어차피 수능도 별표 주고 주니까. 제가 이제 2022 교육과정 이제 했을 때 전문가로 참여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개정교육과정의 그 표 보시면 맨 마지막에 어휘 목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준에서 여기까지. 그래서 그걸 벗어나면 수능에서 뭐 별표를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고난도의 어휘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깜짝 퀴즈. 메인테인이라고 하는 거 딱 보였을 때 어떤 뜻으로 딱 생각나세요? 유지하다, 100점, 100점. 네. 근데 메인테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지하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틀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학력평가에서 얘가 주장하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럼 띡 보자마자 유지하다 이러면 주장하다 선택지 나오면 애들이 뭐 할까요? 당연히 지우겠죠. 비슷한 예로 A라고 하는 것은요. reflect B 어떻게 보실까요? A는 B를 반영하다 이런 거 뭐예요? 틀리죠. 음악은 대중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이렇게 되면 대중들의 의견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 수 있죠? 음악이 달라질 수 있는 거 맞을까요? 그럼 이렇게 화살표라고 연결돼가지고 3학년 학력평가에 B는 A에 영향을 끼치다 이렇게 나왔어요. 학평에. 그럼 학생들은 뭐예요? 반영하다인데. 오답률 대입 봤거든요. 24번이었는데 전 이런 게 고난도 어휘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 내신이나 이런 것들만 보시면 그렇게 확장시키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수능, 학력평가, 고3 이런 것들을 봤던 선생님이 볼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메인테인 이렇게 하면 얘들아 C로 시작하는 컨텐드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것도 주장하다요. 그 다음에 assert라고 하는 것도 요새 많이 나온 주장하다입니다. 이렇게 연결까지 시켜서 확장시킬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그 내신 기간은 일단 시험 보기 한 8주?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했을 때 3월 정도 시작할 것 같거든요. 3월부터 이제 하는 거는 내부 지문은 거의 5번 정도 돌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본문 한번 설명하고 그 다음 밑줄어법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영단어 다시 한번 설명하고 서술형 쓰는 거 설명하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렇게 좀 이제 보게 해서 학생들이 다 외우게끔 조금 보내는 입장이고요. 일단 외부 지문은 지금도 그 수업의 절반은 내부 지문으로 수업하고 있고 절반은 거의 지금 학력평가 문제 풀고 있어요. 2학년, 3학년. 근데 요 연도에 요 유형이 많이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건 제가 갖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학생들 가르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대비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 보는 3회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월요일날 시험 본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전 이제 시험 그 수업 때부터는 동형 모의고사라고 저도 이제 교사 출신이니까 그 시험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실제 모의고사처럼 만들어서 풀어봅니다. 고1 학생들 가서 3월 학평 보시면 있잖아요. 엄마 나 다 마킹 못했어 라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왜 연습을 안 해봐가지고. 그럼 학력평가는 일단 뭐 해도 됩니까? 벌어도 되죠. 왜냐면 내신에 들어간 게 아니니까. 근데 그게 중간고사 때 벌벌 떨어가지고 혹은 한 번도 시뮬레이션 못 해봐가지고 내가 아는 걸 못 쓰고 왔다. 그럼 이제 뭐 하는 겁니까?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연습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시험 시간 그 10분, 20분 동안에 볼만한 게 필요하거든요. 그 교재 갖고 막 보다가 종남은 선생님 들어옵니다. 그럼 뒤에 못 봐요.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그 10분, 20분 동안 볼 수 있는 노트 같이 만듭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뭐 이렇게 모의고사처럼 제가 만들어서 한다. OMR 카드는 메가에서 좀 갖고 와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서술형까지 이제 하는 것까지 시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하나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너가 공부한 거, 어휘 정리한 거, 어법한 거 다 때려박자. 이것만 하고 가자. 라고 하면서 계속 연습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내신을 뭔가 하기 위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름이다. 겨울이죠. 겨울에 이제 뭘 할 건가라고 좀 말씀드리면 영어 자체의 피지컬이 좀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얘기하거든요. 고2 정도의 고난이도 유형까지 저는 리딩 스킬이 가르칠 겁니다. 이 유형은 이렇게, 저 유형은 저렇게. 빨리빨리 중요한 거 보고 넘기자. 선택지는 이렇게 쓸 때 오답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 방향성 잘 보자. 키워드 지우자. 이런 것들 빨리 가르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고3 담임, 뭐 재종반 많이 했기 때문에 EBS 거의 10년 넘게 자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 관련돼가지고 매주 주간지 주고, 그 다음에 토요일이 아니라 평일날 하는 그 시간에 1시간 정도 클리닉 시간에 숙제 검사하고, 그 다음에 단어 계속 재시험 볼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클리닉 시간은 조금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단어 시험 보고, 요렇게 이제 하는 스타일이고, 본 수업 시간은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상황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 클리닉 시간에 이거 다 할 거고, 매주 주간지 나간다는 거. 근데 그게 쉬운 주간지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 학생들이 쉬운 걸 주면, 아휴, 뭐 이런 걸 선생님 다 풀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운 거. 그런 거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법은, 저는 이제 매 수업 시간에 팔품사부터 가르쳐요. 뭐 명사, 동사, 형용사부터. 왜냐면 중학교 때부터 조금 학생들이 어법을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있어요. 그래서 약간 팔품사부터 이렇게 밟으면서, 그죠? 밟아서 그 학생들 입에서 아까 ing 쓸 때 분사효까지 그거 이제 쭉 가르칠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재종반에 썼던 그 어법 교재가 있어서 그걸로 제가 돌릴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듣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필요하다 생각해요. 왜냐면 3월 학평에 준비 안 하고 갔을 때 학생들이 듣기에서 나가버리면 본인은 조금 나 이거 못하나? 이렇게 돼요. 근데 듣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17문제인데 다 맞춰야지 37점이거든요. 저거 한두 개 틀리면 원하는 등급이 안 나옵니다. 듣기도 유형별로 다 풀이가 있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관리를 할 때 아까 원장님도 말씀드리지만 저는 학생들이 노는 게 제일 좋거든요. 학생들하고 막 얘기하고 이렇게 뭐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너무 좋아요. 그게 제 태생인 것 같습니다. 천생. 그래서 담임교사의 마음으로 이제 가르치고 있고 매 시간에 어떤 걸 해야 되고 저런 걸 좀 해갖고 와야 된다. 숙제는 뭐다. 라고 해서 SNS 그 단톡방에서 다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누가 기록해가지고 학부모님들 연락 오면 저기 전화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문제 약속해가지고 오시기도 하고 상담도 합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라고 하는 것 자체는 1학년 때부터 준비 안 하면 조금 힘들어요. 서울외고가 생활기록부를 참 잘 정리해주고 준비해주는 학교는 맞습니다. 근데 아무 방향성 없이 가자마자 전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그 친구 안 봐줘요. 왜 선생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친구들을 받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는 요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 영어는 요런 활동 했으면 좋겠다. 진로는 이렇게 혹은 자유를 이렇게. 선생님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는 게 어때? 그냥 너처럼 얘기하면 선생님이 더 싫어할걸? 이런 거 해봤으니까. 그런 거 얘기해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못하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학생들의 진로는 제가 못 정해줘요. 그래서 그 겨울방학에 영어는 만약에 저한테 맡기셔가지고 제가 성적을 올리는 것까지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자연계열 가고 싶은 건지 혹은 인문계열 가고 싶은 건지 선생님이 되고 싶은 건지 의사가 되고 싶은 건지 연구자가 되고 싶은지 그건 제가 못해요. 그럼 제가 전쟁해야 되잖아요. 제가 전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못하니까 그 겨울방학 때 부모님들이 많이 얘기를 좀 하셔가지고 이 과에 가고 싶다 혹은 이거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까지만 좀 만들어주셔서 보내주시면 뭐 외고를 가든 일반고를 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관리하고요. 저는 이제 12월 27일날 개강을 하고 일주일에 2번 수업을 하는데 토요일에 연강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같고 수요일은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잡혀있지만 뒤에 1시간을 할지 앞에 1시간을 할지 학생들하고 조율해가지고 클리닉 시간 잡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학생들하고 문제풀이하고 단어시험 보고 재시험 보고 실제 수업 시간에는 수업장 나갈 예정입니다. 네. 더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할 건지는 제가 12월 20일 날에 좀 더 디테일한 거 설명드리겠고요. 맡겨주시면 학원에 보내는 이유가 뭐 선생님하고 놀라고 보내겠습니다. 그죠? 원하는 성적대로 제가 확실히 겨울방학에 준비시켜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믿고 보내주시면 네, 우승으로 돌려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위드체였습니다. 감사합니다.